1992년 9월 16일 단 하루 만에 10억 달러를 번 투자자가 있어요. 우리 돈으로 1조 원,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3조 원이 넘어요. 그의 이름은 조지 소로스예요. 소로스는 1970년부터 2000년까지 30년간 퀀텀 펀드를 운영하면서 연평균 30% 수익을 냈어요. 같은 기간 S&P 500이 연 10에서 15%였던 걸 생각하면 거의 3배죠.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요. 소로스는 주식 차트를 거의 안 봤어요. 대신 뭘 봤냐면 국가 경제 전체를 봤죠. 환율, 금리, 국가 부채 같은 거요. 대부분 투자자는 이 회사 실적이 좋네 나쁘네 따지잖아요. 소로스는 국가의 경제를 관찰한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한 거죠. 오늘은 소로스가 단 하루 만에 1조 원을 어떻게 벌었는지, 그의 거시경제 베팅법이 뭔지 알아볼게요. 전통 경제학은 이렇게 말해요. 시장은 합리적이고 언젠가 균형을 찾는다. 근데 소로스는 정반대로 생각했어요. 시장은 항상 불균형 상태다. 소로스는 이걸 반사성 이론이라고 불렀어요. 투자자들의 생각이 시장 가격을 움직이고 움직인 가격이 다시 투자자들의 생각을 바꾸는 거죠. 끝없는 피드백 루프예요. 비유하면 이런 거예요. 동네에 맛집 소문나면 사람들이 몰려요. 사람 많으니까 더 맛있는 집인 것 같아서 또 사람이 와요. 실제로 맛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인식이 현실을 만든 거죠. 근데 이 피드백 루프가 계속될 순 없어요. 어느 순간 현실과 너무 동떨어지면 폭발해요. 거품이 터지는 거죠. 소로스는 바로 그 순간을 노린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거품이 터진 뒤에 아, 그랬구나 해요. 소로스는 터지기 직전에 알아채고 베팅한 거죠. 이게 거시경제 투자의 핵심이에요. 1990년 10월 영국이 유럽 환율 메커니즘 ERM에 가입했어요. 이게 뭐냐면 유럽 국가들끼리 환율을 일정 범위 안에 묶어두자는 약속이에요. 근데 소로스가 보기에 이건 말이 안 됐어요. 당시 영국은 경기 침체였거든요. 경기 침체면 금리를 내려야 하는데 ERM 때문에 금리를 높게 유지해야 했죠. 이건 마치 헬스장 가면서 동시에 치킨 먹겠다는 거랑 같아요. 둘 다 할 순 없어요. 영국은 ERM을 지키거나 경기를 살리거나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했어요. 소로스는 확신했어요. 영국 국민이 실업률 올라가고 집값 떨어지는 걸 참을 리 없다. 결국 영국 정부가 ERM을 포기할 거다. 그럼 파운드화 가치가 폭락하겠지. 그래서 소로스는 파운드화를 빌려서 팔기 시작했어요. 공매도죠. 1992년 9월 중순 그의 공매도 포지션은 100억 달러가 됐어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1992년 9월 16일 수요일 런던 시장이 열렸어요. 파운드화를 팔려는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죠. 영국 중앙은행은 파운드를 사들이면서 필사적으로 방어했어요. 영국 정부는 오전 10시 30분에 금리를 10%에서 12%로 올렸어요. 총기꾼들 좀 그만 팔라고요. 근데 소로스는 계속 팔았어요. 이걸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오후 2시 15분 영국 정부가 다시 발표했어요. 내일부터 금리 15%로 올리겠다. 근데 이미 늦었어요. 시장은 믿지 않았거든요. 저녁 7시 영국 재무장관이 나와서 발표했어요. ERM 탈퇴한다. 파운드화 자유변동으로 전환한다. 사실상 항복 선언이었죠. 그 다음 며칠 동안 파운드화는 독일 마르크 대비 15%, 미국 달러 대비 25% 폭락했어요. 소로스의 예상이 정확히 맞아떨어진 거죠. 소로스는 이 베팅으로 10억 달러 이상 벌었어요.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넘죠. 단 하루 만에요. 이때부터 그는 영국 중앙은행을 무너뜨린 남자로 불리게 됐어요. 반대로 영국 정부는 270억 파운드의 외환 보유액을 써버렸고 실제 손실은 33억 파운드였어요. 영국 납세자들이 내야 할 돈이죠. 핵심은 이거예요. 소로스는 복잡한 수학 모델을 쓴 게 아니에요. 단순한 논리만 썼죠. 영국이 경기 침체와 고금리를 동시에 견딜 수 없다. 이게 전부였어요. 이게 바로 반사성 이론의 완벽한 사례예요.
소로스가 팔수록 다른 투기꾼들도 같이 팔았어요. 파운드가 떨어지니까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한 거죠. 자기 실현적 예언이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건 이거예요. 큰 돈을 벌려면 큰 불균형을 찾아야 해요. 개별 기업 실적보다 국가 경제의 모순을 보는 게 더 쉬울 수 있어요. 거시경제 투자는 개별 기업이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에 베팅하는 거예요. 환율, 금리, 국채, 원자재 가격 같은 거죠. 소로스는 2013년에도 같은 방법으로 10억 달러를 벌었어요. 이번엔 일본 엔화였죠. 일본이 양적 완화 시작하면 엔화 가치가 떨어질 거라고 봤어요. 1997년에는 아시아 금융위기도 예측했어요. 태국 바트화를 공매도 했죠. 아시아 국가들이 달러로 빚을 졌는데 달러가 강해지면 못 갚을 거라고 본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봐야 할까요? 첫 번째, 중앙은행이에요. 금리를 올리는지 내리는지, 돈을 푸는지 조이는지 보세요. 이게 모든 자산 가격에 영향을 줘요. 두 번째, 환율 메커니즘이에요. 어떤 나라가 환율을 인위적으로 묶어놨다면 언젠가 풀릴 거예요. 소로스가 영국 파운드로 한 게 바로 이거죠. 세 번째, 국가 부채예요. 어떤 나라가 빚을 너무 많이 졌는데 자국 통화가 아니라 달러로 빚졌다면 위험 신호예요. 환율만 바뀌어도 망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소로스처럼 100억 달러 베팅은 못해요. 하지만 원리는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요. 환율 ETF, 국채 ETF, 해외 주식으로 충분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달러가 강해져요. 그럼 신흥국 통화는 약해지고 신흥국 주식도 떨어지죠. 이런 흐름을 읽는 거예요. 경제 뉴스 볼 때 개별 기업 실적만 보지 마세요. 중앙은행 회의, G20 정상회담, 환율 정책 발표 이런 걸 주목하세요. 여기에 큰 기회가 숨어 있어요. 소로스의 연 30% 수익으로 1천만 원을 30년 투자하면 262억 원이에요. 시장 평균 연 10%로 하면 1.7억 원이죠. 154배 차이예요. 소로스는 레버리지를 썼어요. 빌린 돈으로 베팅 규모를 키운 거죠. 하지만 레버리지는 양날의 검이에요. 수익도 크지만 손실도 커요. 초보자는 조심해야 해요. 소로스는 틀렸을 때 빠르게 인정하고 손절했어요. 자존심 부리지 않았죠. 오히려 틀린 것을 빨리 인정하는 게 장기적으로 돈을 버는 비결이에요. 소로스도 매번 맞춘 건 아니에요. 실수도 많이 했죠. 하지만 30년 동안 연 30%를 유지한 이유는 장기적으로 승률을 높인 거예요. 한두 번 실패는 문제가 아니에요. 반사성 이론을 실전에 적용하려면 이렇게 하세요. 시장이 극단적으로 낙관적이거나 비관적일 때를 찾으세요. 그때가 반사성이 폭발하는 순간이에요. 처음엔 어려워 보여도 괜찮아요. 중앙은행 발표문 하나씩 읽어보고 환율 뉴스에 관심 가지세요. 3개월만 해도 경제 전체가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오늘 당장 뭐 할까요? 거시경제 투자를 시작하는 구체적인 5단계를 알려드릴게요. 초보자도 바로 실행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미국 연준, 한국은행, 유럽중앙은행 웹사이트 북마크 하세요. 매달 금리 결정 날짜를 캘린더에 표시하고요. 발표문 요약만 읽어도 돼요. 두 번째, 스마트폰에 환율 앱 깔고 주요 통화 알림 설정하세요. 달러 원, 엔달러, 유로 달러 이 세 개만 봐도 충분해요. 5% 이상 움직이면 알림 오게 해놓으세요. 세 번째, 경제 캘린더 매주 확인하세요. 인베스팅닷컴이나 블룸버그 경제 캘린더 보면 돼요. 중요도 높은 이벤트만 체크하면 5분이면 끝나요. 네 번째, 매일 아침 글로벌 경제 뉴스 5분만 읽으세요. 국내 뉴스만 보지 말고 미국, 중국, 유럽 뉴스도 보는 거예요. 월스트리트 저널, 파이낸셜 타임스 헤드라인만 훑어도 돼요. 다섯 번째, 소액으로 직접 거시경제 베팅해 보세요. 환율 ETF나 국가 ETF로 10만 원만 투자해 보는 거예요. 돈을 잃어도 아프지 않을 금액으로 경험을 쌓는 거죠. 주의할 함정이 있어요. 첫 번째, 한두 번 맞췄다고 과신하지 마세요. 소로스도 30년 동안 수없이 틀렸어요. 겸손하게 계속 배우는 자세가 중요해요. 두 번째,
내일 당장 부자 되려고 하지 마세요. 거시경제 트렌드는 몇 달, 몇 년 걸려요. 소로스도 영국 파운드를 몇 주 동안 관찰한 뒤 베팅했어요. 세 번째, 감정으로 투자하지 마세요. 이 나라가 좋아서, 저 나라가 싫어서 베팅하면 안 돼요. 소로스는 철저하게 논리와 데이터로만 판단했어요. 마지막으로 이거 꼭 기억하세요. 소로스가 전설적인 수익을 낸 것은 한 번에 대박 쳐서가 아니에요. 30년 동안 꾸준히 연 30%를 유지한 거예요. 복리의 마법이죠. 정리할게요. 첫 번째, 반사성 이론이에요. 시장은 합리적이지 않아요. 투자자의 인식이 현실을 만들고 현실이 다시 인식을 만들어요. 이 피드백 루프가 폭발할 때가 기회예요. 두 번째, 거시경제 불균형을 찾으세요. 국가가 동시에 두 가지 모순된 목표를 추구할 때, 환율이 인위적으로 묶여 있을 때, 부채가 외화로 과도할 때요. 여기에 기회가 있어요. 세 번째,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소로스는 복잡한 수학 공식 안 썼어요. 영국이 경기 침체와 고금리를 동시에 못 견딘다. 이 단순한 논리만으로 1조 원 벌었어요. 평범한 개인 투자자도 거시경제 투자를 할 수 있어요. 중앙은행 발표 읽고, 환율 뉴스 보고, 경제 모순 찾는 것만으로도 시작이에요.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이 복잡한 모델에 갇혀 있을 때 당신은 본질을 볼 수 있어요. 오늘은 조지 소로스의 거시경제 베팅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연평균 수익률 66%, 짐 시몬스의 퀀트 투자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투자에 도움되는 정보를 계속 받아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세요. 지금까지 투자가 쉬워지는 경제학 투시경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